다음 달은 분배금 지급을 건너뛰고 7월부터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리츠 관련 주요 ETF 중 가장 최근에 상장된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에 대해 소개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리츠 ETF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국내 상장 리츠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을 자산군으로 우량 임시야인을 보유한 리츠를 꼽은 바 있고, 또한 두 곳의 리츠 관련 주요 ETF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된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는 우리자산운용에서 지난 4월 말에 출시한 리츠 관련 ETF로 국내 핵심 리츠 및 인프라 10종목에 분산 투자하되 각 섹터별 우량자산 3종목에 집중 투자해 수익률 극대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ETF는 맥쿼리 인프라, 신한알파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각각 20% 내외의 비중을 담고 있고, 추가로 다른 7개의 리츠 종목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인프라, 신한알파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주가가 동 ETF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볼까요? 우선 해당 ETF의 종목 코드는 480460이고, 해당 ETF는 지난 4월 말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모는 2024년 5월 30일 현재 약 105억 원 수준이고, 주가는 한 주당 1,5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보수는 연 0.25%이고 분배금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투자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은 현재까지 분배금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아마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다음 달은 분배금 지급을 건너뛰고 7월부터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의 투자 전략을 살펴볼까요? 저는 해당 ETF의 투자 전략을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추적 대상 기초 지수를 딥서치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관심 있는 회사의 정보를 검색할 때 딥서치를 활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우리한국부동산 탑플러스의 구성 종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약 21.2%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신한알파 리츠,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3개 종목 합계 비중이 약 59%로 결국 ESR 캔달스퀘어 리츠, 신한알파 리츠, 맥쿼리 인프라의 향후 주가가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세 종목 모두 각 분야의 탑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우리자산운용에서 ETF의 선두주자인 코덱스나 타이거에 대항하기 위해 이러한 집중 투자 전략을 내세운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물류 부분에서, 신한알파 리츠는 오피스 부문에서,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인프라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당 리츠의 주가를 살펴볼까요?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의 주가는 2024년 5월 30일 종가 기준 한 주당 1,500원이고 상장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리츠 관련 ETF와 비슷하게 향후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는 소규모 ETF로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일별 거래량이 만주 내외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및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각 ETF별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타이거가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 또한 가장 큰 리츠 관련 ETF이며 총 보수 또한 연 0.08%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맥쿼리 인프라를 다른 ETF보다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며 보수 또한 저렴한 편이고,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는 섹터별 주요 세 종목의 60% 가까이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딥서치를 활용한 기초 지수를 추종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만 소규모이고 총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국내 상장 리츠 관련 주요 ETF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비교해드린 ETF 이외에도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아리랑 K 리츠 FN, KB 글로벌 리얼리 인컴 등이 리츠 관련 다른 ETF도 있으나, 해당 ETF들은 보수가 높고 규모가 작거나 맥쿼리 인프라 비중이 아예 없거나 또는 해외 리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다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 바랄게요. 거의 2달에 걸쳐서 리츠 관련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이는 일정 부분 현재 시장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또한 리츠가 대세 자산군으로서 중요한 섹터인 바 향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최소한의 내용을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츠 관련 주요 ETF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향후 시장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 ETF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도 있었고, 또한 각각의 ETF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바 본인 성향에 맞는 리츠 관련 ETF를 관심 종목에 넣거나 경우에 따라 각각의 ETF에 적절하게 나눠서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